무월경 생리불순 무시하고 바프 준비하면 우리 회원님들 어떻게 될까요? 생리를 안 하게 되면 너무 편해서 좋은데요? 오히려 바프 준비할 때는 이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편함의 이면에 있는 부작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무월경과 생리불순을 무시하고 바프를 준비하면 회원님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목표했던 체중 감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체중 감량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느냐? 우리가요, 체중 감량이 쉬우려면 이것이 많아야 해요. 이게 많아야 다이어트가 더 잘 되죠. 이거는 흔히 우리가 알려져 있는 상식인데요. 바로 체지방량입니다. 이 체지방량이 많아야 체중 감량이 쉽고 체지방을 잘 태울 수가 있는데, 만약 이 무월경과 생리불순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체지방량이 잘 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체 왜?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요, 여성 호르몬을 나타내는 도식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살표대로 이 원료를 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월경, 생리를 한다는 것은요, 바로 여기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하고 여기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보이시죠? 이 두 가지도 여성 호르몬입니다. 이 두 가지의 호르몬이 있어야 생리를 할 수가 있는데, 무월경 생리불순이 있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호르몬들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쭉쭉 가지를 타고 올라가 보십시오.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가지들 쭉 내려오면 여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여기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이 두 가지가 비슷하게 해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운동에서 아주 그것도 중요한 작용이에요. 뭘까요? 바로 근력근비대입니다. 근력근비대를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시켜낼 수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무월경 생리불순 증상이 있다면 이것마저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비대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근비대를 시켜주는 호르몬이 잘 안 나오기 때문이죠. 정리를 해보면 무월경 생리불순이 있으면 이 근비대 호르몬이 부족하다. 바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인데, 이것이 안 나와서 제지방량을 많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도 볼게요. 생리불순, 무월경 왜 무시하면 안 되냐면요, 바로 이런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거. 감정기복, 폭식 같은 PMS 반응이 긴 기간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우리가 잘 해내려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강한 멘탈, 절제하는 능력, 그런 절제를 시켜주는 호르몬들도 잘 나와야 되고요. 몸의 면역이 떨어지지 않고 받쳐주는 그런 영양분들이 몸에서 잘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이어트를 끝까지 원하는 목표까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 기복이 있고 폭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 원하는 목표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의 반응이다? PMS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PMS 한번 제대로 알고 가야겠죠? 이 PMS는요, 월경 전에 일어나는 증후군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크게 세 개로 나눠져요. 신체 증상, 심리 증상, 행동 증상. 신체 증상 먼저 볼게요. 변비 또는 구토, 복부 팽만, 배가 빵빵해진다는 거예요. 유방팽만, 유방통, 요통, 이제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되죠. 두통, 어지러움, 두근거림, 홍조, 잠을 못 잔대요. 불면, 손발 저리 돼요. 부종, 체중 증가, 여드름. 이런 것들이 월경전 증후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바프 찍으려고 했는데 월경전 증후군이 있는 회원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럼 복부 팽만되어 있고 체중 증가되어 있고 피부 이렇게 여드름이 있어서 안 좋고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월경전 증후군이 나오는 기간은 피해야 되겠다. 이제 직감적으로 와닿으셨을 거예요. 다음 심리 증상도 한번 보세요. 초조, 불안, 우울, 예민, 통곡,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심한 감정 기복까지, 이런 상태의 회원님과 바프를 찍으러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겠죠. 그리고 행동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 식욕 변화, 식탐, 폭식, 과식, 때로는 단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단 음식, 초콜릿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갈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증상들 중에 내가 어떤 것들이 디테일하게 있는지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고객님의 월경전 증후군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제대로 아셔야 다이어트를 끝까지 목표까지 성공시켜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이 월경전 증후군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먼저 생리주기에 대해서 아셔야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생리주기는요, 생리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생리하는 기간은 생리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생리를 다시 시작하기 직전에 2주 정도의 기간을 황체기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간을 합쳐서 우리는 생리주기라고 하는 거고, 이 생리주기는요,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이게 계속 가임기 연속은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리기, 황등기, 황체기를 하나의 우리는 생리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PMS 증상이 여러분, 제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황체기 때요. 만약 무월경 생리불순이 있다면 이 황체기에 일어나야 할 PMS, 월경전 증후군이요. 앞, 뒤로 길어집니다. 생리가 불순하거나 생리를 안 하는 무월경이 있으면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다이어트에 불리한 심리적, 행동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길어졌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인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무월경 생리불순 무시하시면 절대 다이어트를 쉽게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런 회원님 보신 적 있으실까요? 밥풀을 어렵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막 제어시켜가지고 식단도 막 어떻게 해서든 찍으셨어요. 근데 찍고 나서 몸에 문제 생기신 분들. 예를 들어 이렇게 과도한 무리한 다이어트 하고 나서 선생님 저 병원 갔더니 갑상선 저하증이래요. 저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요. 이런 대답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이어트 방법이 굉장히 무리되거나 잘못된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월경 생리불순 무시하고 바프 다이어트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바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피로, 심한 생리통, 호르몬 불균형 이런 것들도 일어나는데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월경전 증후군도 길어질 거고요. 생리통도 심해질 거고요.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난임, 갱년기 증상, 갑상선 저하증, 만성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까지 이런 안 좋은 문제들이 바프 끝나고 나면 회원님한테 선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객님께 일어나지 않게 건강하게 바프까지 찍게 하는 그런 인생 최고의 경험을 우리는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무월경 생리불순이 있으면 다이어트가 잘 안 될 거니까 일단은 생리주기라도 먼저 맞추게 피임약 먹으면서 생리주기 맞추면 바프 찍어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성들이요 물어보면 이 피임약을 먹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피임약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몸 안에 체내에 그 피임 기구들 예를 들어서 미레나 이런 거 루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피임약을 먹으면서 생리주기 맞추면서 밥을 찍어도 되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책은 뭐냐면요. 미국의 여성 스포츠 생리학 박사님인 닥터 스테이시 심즈가 쓴 저서입니다. 이 책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피임약으로 생리주기는 맞출 수 있으나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운동 수행 능력 증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추럴 생리주기를 기록하고 그에 맞춰 운동 프로그램을 재수정,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정리해보면 피임약 먹으면 운동 수행 능력 증진에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제지방량을 잘 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늘리기 어렵겠죠. 한 가지 더 근거를 말씀드리면요.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는 여성이 복용하는 여성에 비해 40에서 60% 더 근성장과 근력 증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피임약을 안 먹고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육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정상적인 여성의 생리주기 그래프인데요. 피임약
피임약을 먹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한번 위아래로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상 그래프, 이게 피임약 먹은 그래프. 근데 피임약도요, 여러 가지 이제 화학 기전들이 달라서 제가 크게 세 가지 피임약 그래프를 가져왔거든요. 정상적인 생리 주기는 보시면 생리기 때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가지 여성 호르몬들이 다 바닥이 있고요. 그리고 황금기 때는 프로게스테론은 낮은데 에스트로겐은 올라와 있어요. 황체기 때는 이 프로게스테론은 쭉 올라가 있고 에스트로겐은 그거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황금기랑 황체기는 반대죠. 그리고 생리기는 둘 다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게 정상적인 생리 주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건데 피임약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합성 프로게스테론이 쭉 올라와서 그대로 가요. 그러다가 생리할 때만 쭉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빨간색 그래프 에스트로겐인데 이거 쭉 가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황금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기는 에스트로겐 이 빨간색 그래프가 높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없다. 자, 그럼 다음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피임약 2번 그래프. 마찬가지네요. 자,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는 계속 높은데 빨간색 그래프는 어때요? 계속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황금기가 없다라는 말이 계속 황체기다라는 거예요. 황체기 어때요? 프로게스테론이 더 높죠? 지금 여기 피임약 2번 복용한 그래프 보세요. 계속 파란색 그래프인 프로게스테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황체기에 여러분 어떤 증상 제가 일어날 수 있다 했죠? 바로 PMS 증상 앞에서 배웠던 거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기간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이 피임약들은 부작용도 사람들이 많이 관찰이 돼요. 이런 그래프만 봐도 우리가 전문가로서 쉽게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도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어때요? 프로게스테론이 쭉 들어와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쭉 황체기.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가졌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 바프 다이어트는 특히나 고강도로 운동도 하고 식단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정상 생리 주기를 가졌을 때 잘 해낼 수 있어요. 피임약을 근데 제 고객님은 드시고 계세요. 체내 기구를 제 고객님은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가희 선생님? 한다면 기간을 더욱 길게 잡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절대 바프 플러팅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바프 플러팅이라고 하는 거, 이 회원님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골격 자체가 조금만 운동하면 한 1, 2개월만 운동하면 바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체내 피임 기구를 착용했을지 피임약을 먹고 계실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바프 찍고 싶어요 하신다면 그 기간을 길게 설정을 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료 강의 잘 보고 계신가요? 혹시 좀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여성 생리주기 트레이닝만 집중해서 배우고 싶다면 여생트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생리주기별 운동 식단 방법부터 갱년기 트레이닝, 체험 PT 상담 노하우까지 한 번에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평생 수강권 강의를 만나보세요. 이 강의는 여성 전문 트레이닝의 최신 지식이 매년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한 번 등록하시면 변화하는 트렌드까지 10년 동안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성 고객 상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세일즈 자료도 함께 드립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5만원 특별 할인 혜택도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다이어트 도중에 이 생리불순 무월경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생리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퀴즈 내볼게요. 뇌일까요? 아니면 난소일까요? 어디에서 생리가 시작할까요? 정답은 바로 뇌입니다. 뇌에서 시작해요. 뇌에서 생리를 해라 라는 지령을 내리면 그제서야 난소가 명령을 받고 생리할 수 있는 일을 해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이 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생리는 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에 생리 불순이 있거나 무월경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튜이터리, 이게 뭘까요? 뇌하수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생리를 할 수 있게 난소를 조정하는 건데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주체가 크게 우리 몸 안에서 뇌에서 맡고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항상성 관리예요. 항상성 관리가 뭐냐면 우리 몸의 수분, 그리고 혈압, 체온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 여성의 난소, 생리마저도 항상성 있게 하려고 노력해요. 언제 주기로? 매일매일이 아니라 생리는 약 28일의 주기예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25, 26일이고요. 35일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몸의 항상성을 깨뜨리는 거죠. 운동을 우리가 더 해서 몸을 못되게 만들고 식단을 절제함으로써 평소에 들어왔던 영양분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항상성이 바로 깨지게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 도중 생리불순, 무월경이 대체 왜 생기냐? 정답 말씀해 드릴게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이 축에서 생리의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체중 감량 시 이 항상성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항상성이 얼마나 깨지냐에 따라서 지금 다이어트가 나한테 무리가 됐나 안 됐나를 알아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생리 주기가 25, 26일인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더니 한 23일로 변했다. 그럼 일단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생리 주기랑 달라진 건 맞죠? 그 오차 범위가 1에서 3일 정도는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니에요. 다이어트 할 때 흔히 겪을 수 있는 항상성 깨짐 현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25, 26일 이 주기로 생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14일 만에 생리를 했다. 오차 범위가 10일에 가깝게 많이 나는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내 몸에 되게 무리되고 있구나. 운동 식단 방법이 지금 나한테 맞지 않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여성 고객님 부작용 없이 바디 프로필 찍는 최적의 다이어트 방법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 첫 번째 방법은요, 여성 고객님이라면 바프 준비한다.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뭘까요? 바로 생리 주기의 변화를 철저히 기록하라는 겁니다. 왜요? 제가 다이어트 하면 여성들 못 깨진다고요? 항상성 깨진다고요. 항상성은 어차피 다이어트 하면 깨진다지만 너무 많이 깨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걸 뭘로 알아요?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었었는데 얼마나 큰 오차 범위로 항상성이 깨졌냐 알아보면은 이 다이어트가 이 운동 식단 방법이 나한테 무리되구나 안 되구나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중요한 지표인 거예요, 여성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생리 주기의 변화를 철저히 기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기록할 수 있죠, 여러분? 다이어리 잘 쓰시는 분들은 이 수기 다이어리에 쓰시면 되고요. 다 디지털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앱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바프 다이어트 할 때 회원님이 언제 무월경 생리불순이 발생하는지를 기록을 필수로 하는데 앱에다가 하시라는 겁니다. 여성의 생리는 체지방률 몇 프로부터 중단되는지 아시나요? 이 정도 체지방률 이하면 보통 여성들이 생리를 안 합니다. 저도 이 정도의 퍼센트로 가봤더니 진짜로 생리를 안 했거든요. 정답은 12%입니다. 12%가 우리가 알아야 할 체지방률의 지표니까요. 이 근처까지 가게 되면 여성분들이 생리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장기간 또는 목표를 잡고 제대로 하고 계신다면 여성분들은 생리불순, 무월경, 하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큰 변화가 있는 지점에 체지방률이 몇 프로였는지를 꼭 기록해두세요. 예를 들어 처음 선수 바프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18%에서 생리가 끊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운동 식단 방법을 보고 해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다이어트 할 때는 그때 18%일 때에 썼던 운동 식단 방법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꿔보던지 훨씬 더 무월경이 오는 그 기점을 더욱더 낮춰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경 데이터를 잘 쌓아놔야 생리 주기를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록을 만약에 철저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기록을 잘 활용하셔야겠죠. 이 기록에 맞는 운동과 식단 방법을 쓰셔야 돼요. 정답은 바로 생리 주기에 맞는 운동과 식단을 하라라는 겁니다. 생리 주기 트레이닝을 하면요. 여성은 만들기 힘들다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근육인데요. 그 과학적인 근거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생리기, 황금기, 황체기가 반복되는 걸 생리주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학문적으로는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 14일 배란기를 기준으로 앞쪽을 여포기, 이 황체기는 그대로 황체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눠서 생리주기 트레이닝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여포기라는 기간을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니까 이때 맞는 운동법들이 다른데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요. 12주간 팔 운동 그리고 18주간 그 다리 운동을 통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들이 있어요. 어떤 실험이었느냐? 첫 번째는요. 팔 운동, 다리 운동을 보시면 이게 생리주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똑 나누면 여기가 배란이고 이 배란 앞부분을 여포기라고 했죠. 황금기가 포함된 여포기. 이때 6에서 10회 운동을 시키고 황체기 때 그 뒤쪽에는 2에서 4일만 시킨 거예요. 첫 번째 실험은. 여포기에 더 많은 운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황금기 이 기간에. 그럼 두 번째 실험은 뭐였느냐? 여포기에는 두 번째 실험은 2에서 4일 정도 운동시키고 황체기에는 6에서 10회 운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1번 실험은 이 여포기에 더 운동 횟수를 많이 했고 2번 실험은 황체기의 운동 횟수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총 운동량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느냐? 황체기 때 여포기보다 더 운동을 많이 한 팀은 이만큼의 근력 증가가 있었대요. 근데 여포기, 황금기가 포함된 이 여포기 기간에 운동한 팀을 분석해보니까 요만큼 황체기 기간에 몇 배예요? 똑같이 운동했는데 3배의 근력 증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근육량도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생리주기 특정 기간, 특히나 황금기 때 고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근력과 근비대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리주기 트레이닝이 여성의 재지방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가 오늘은 바프 중심으로 해드리는 강의다 보니까 짧게 운동 방법과 식단 방법 이렇게 하나 정도씩만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 알려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그 안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성 생리주기 트레이닝을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생리기 때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이것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선생님, 저 생리하는데 운동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정답은요, 바로 생리통이 심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리기 때 생리통이 오히려 심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시면요, 근육량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리통이 만약에 저강도, 약하게 있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저강도의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통증을 경감시키고 몸을 좋게 그리고 다이어트가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통 여부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좀 조절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더, 식단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몸에서 피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는 철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데요. 철분과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포함된 소고기 섭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소고기를 먹어주면 면역이나 체력이 떨어지는 거를 잘 보완해주는 음식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황금기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금기 때는요, 여러분, 여성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 있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운동은요, 고강도, 식단은요, 재지방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먹고요. 대신에 운동 수행 능력을 더 고강도로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간 재지방량을 많이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이어트 기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빨리 살을 빼야 돼요. 한다면 황금기 기간에는요, 식욕을 절제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해서 다이어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황체기는 어떻게 운동 식단을 해야 되느냐? PMS가 심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PMS 앞선 시간에 제대로 배웠죠. 그 증상들이 유난히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알아야 심한지 아닌지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록은 필수라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그 증상들이 좀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저강도로 운동을 시키시고요. 그런 증상이 거의 없다 하시면 운동을 조금 더
강도 높여서 더더더 끌어올려가 오는 겁니다. 그럼 식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 시기에는요, 식욕을 증가시키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끼를 걸러도 다음 끼니에 과식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다이어트를 또 실패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의 특별한 여성 고객님들을 위한 다이어트 비법, 특히 식단 방법에서 2가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게 하는 거예요.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 피자나 떡볶이 이런 걸 먹을 때 야채를 같이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살이 덜 찔 수 있는 거예요. 야채를 꼭 드시게 만드시고요. 오메가3를 드시게 하십시오. 아까 제가 호르몬 중에서도요, 여성의 생리를 일으키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재료가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콜레스테롤이 바로 이 불포화 지방산을 원료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시게 하면서 하면 생리주기를 오랫동안 다이어트하면서 하게 만들고 그것을 활용해서 다이어트를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방법은요. 바디 프로필을 이제 정말 잘 찍어야 하잖아요. 그럼 예약할 때 여러분 언제 예약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그 기간을 말씀드릴게요. 바디 프로필 촬영 예약은 바로 황금기에 하셔야 됩니다. 황금기가 어떤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생리가 끝난 후 일주일. 이때 여성들의 컨디션이 가장 좋고 PMS 증상이나 생리통이 없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생리주기부터 기록 잘하고 생리주기 트레이닝을 해서 규칙적으로 만드신 후에 이렇게 황금기에 예상되는 날짜를 예약할 수가 있겠죠. 이 방법으로 여성 고객님은 부작용 없이 최적의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제가 특히나 이 바프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고 하게 된 이유는요,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서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 같이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 질문 많이 받죠. 바프 준비할 때 무월경 생리불순을 대부분이 겪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바프 기간 동안 생리가 끊어진 건 괜찮을까요, 선생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생리가 끊기기 전에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었다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어떤 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쉽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생리라는 거는요, 21일 동안 이 자궁 내막을 쌓아요. 생리 주기 동안에 자궁 내막을 쌓고 7일 동안 이걸 다 뱉어내는 거거든요. 건강한 여성들은요, 21일 동안 이거를 잘 쌓았다가 7일 동안 이거를 거의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게 다 떨어뜨려지고 나면은 자궁 내막을 다 내보냈을 때 자궁 안이 깨끗하잖아요. 그 상태로 체지방률이 낮아져서 무월경으로 돌입했다. 우리가 평소에 규칙적이었고 100% 여기가 쌓았다가 떨어져 나갔다면 깨끗하게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생리불순, 하혈, 무월경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체지방률이 낮아져서 갑자기 생리가 끊겼다. 이러면 생리통 PMS 반응 엄청 심하게 겪으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이어트 잘 안 됐었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증상이 있다면 안 될 거고. 그럼 왜 그러냐? 자,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21일 동안 이 자궁 내막을 잘 쌓다가 이런 생리불순, 하혈 이런 문제가 있었던 여성분들은요. 7일 동안 얘를 100%다 떨어뜨려내야 되는데 한 50%, 60%만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그럼 남은 40%는 어떻게 돼요? 남아요. 남는데 또 다음 생리주기 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쌓았다가 또 뱉어내는데 다 100%못 내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남아요. 그럼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대 피 굳어진 거 보셨죠? 우리가 피가 노폐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좋은 작용. 그리고 이게 노폐물이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나중에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100%다 배출되지 못하고 40%, 20% 남은 그 상태로 무월경에 돌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안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월경을 돌입하는 거, 바프나 선수 생활에서 생리가 끊기도록 무월경으로 진입하려고 하신다면요. 그 전에 생리 주기가 규칙적으로 잘 유지가 됐어야 합니다. 자궁 내막이 깨끗했어야 무월경에 들어가셔도 그나마 부작용을 덜 겪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하혈을 하셨다는데 바프 다이어트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생리 하혈, 항상성이 깨지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생리주기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다면 다이어트는 항상성이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하라라는 겁니다. 단, 항상성이 깨지는 게 심할 시엔 중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항상성이 심하게 깨졌는지 생리주기를 철저히 기록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이 날짜, 오차 범위, 생리불순 범위가 크게 난다거나 PMS도 기록하셨을 거잖아요. 그 증상이 심하면 중단하거나 더 약하게 조절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바디 프로필 찍는 날 갑자기 생리가 터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건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선수 생활할 때 실제로 시합날 생리가 터져서 너무나 고생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미 생리가 시작됐다면 멈출 수 없어요. 대신에 피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막아야겠죠. 남성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탐폰이라는 것은 마치 생리대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성의 질 안에 넣어서 안쪽에다가 생리대를 찬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디 프로필을 이렇게 찍으면서 준비하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항상성이 조금 괜찮다가 확 깨져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프 날짜 이제 다가올수록 또 어때요? 스트레스 어때요? 스트레스 제가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항상성 깨진다 했죠. 그래서 무월경 생리불순 올 수 있다 했죠. 근데 바프 날짜 다가올수록 여성들이 그게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운동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다 해도 이 뇌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터져버릴 수 있어요. 생리가 갑자기. 그래서 이 탐폰을 고객님께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저희가 이렇게 바프 찍기 위해서 관리 열심히 했는데 바프 당일날 그날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몇 가지 준비해 주실 게 있어요. 탐폰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놓으시는 거죠. 회원님께 이런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시면 미리 스스로 하나 둘 개 정도 챙겨가세요. 그래야 갑자기 회원님들 당황했을 때 내가 노련하게 회원님 이걸 착용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생리 터지셔서 어떻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갈까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이것 때문에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바프 당일하고 바프 직전 준비 기간에 식단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시합 나가는 선수들,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 보면요. 계속 잘 운동 식단 잘 먹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대회 당일 막 밴딩, 로딩 이런 것들 막 갑자기 그 시즌에 다가와서 막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상성이 더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생리가 갑자기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밴딩 로딩 수분 조절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강사님? 그게 아니죠. 대회 날 그걸 하시는 게 아니라 대회 하기 전에 먼저 그 데이터를 쌓아 보셔야죠. 그 방법을 대회 전에 미리 해보시고 진짜로 나한테 이게 잘 맞고 빠지네? 그러면 대회 때도 그런 것들을 서서히 적용해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여성 고객님한테 차라리 그대로 바프 준비 기간하고 바프 날까지 최대한 비슷하게 끌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성 바디 프로필 준비와 여성 바디 프로필 준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이런 준비 안 해도 돼요. 근데 여성 고객님은 바프 찍는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여성은 생리주기를 기록하며 준비해야 한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두 번째,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생리주기를 맞게 운동식단하는 생리주기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자, 셋째, 사진 촬영을 언제 하라고요?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여성의 생리주기 황금기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최적의 바디 프로필, 여성 고객님께 맞는 최적의 바디 프로필을 인생 최고의 경험으로 남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디 프로필은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은 우리의 트레이닝에 달렸기 때문이다. 남성은 남성에 맞게, 여성은 여성 몸에 맞게 더욱더 전문적인 이 생리주기 트레이닝 시켜주신다면 여성분들 다이어트 부작용 겪지 않고 바디 프로필 정말 잘 찍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무료 강의에서는 여성 생리주기 트레이닝의 반의 반도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혜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강의 할인 쿠폰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생트 강의와 평생 수강권인 여생트 갱년기
액세서리 올인원 패키지 둘 다 사용이 가능한 쿠폰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여성 전문 트레이닝의 최신 지식 가장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여성 회원님들도 건강한 삶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피트니스 전문가 김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